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힐링영어 보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학평 보시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제가 맡은 파트는 바로 후반부입니다. 35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후반부 제가 깔끔하게 책임져 드리겠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매번 해설 강의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말 그대로 해설 강의지 모든 전지문을 해석해드리고 지문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드리는 강의는 요건 아님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정답이 4번이면 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인가까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학평이 내신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문 공부를 하실 때 모든 문장을 다 정밀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모든 문장들의 문법 포인트를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서술형 포인트 알 수 있어야 되고 어휘 포인트 알 수 있어야 되고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지문당 한 20분 정도 걸리는 약간 복잡한 작업이에요. 그거는 저의 학평 변형 처방전이라는 강좌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혹이라도 내신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의 학평 변형 처방전이랑 강좌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자,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갈게요. 35번. 자, 무관한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첫 한두 문장을 딱 읽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딱 잡아야 돼. 아, 이런 내용이 펼쳐지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Humans for centuries have dreamed of machines. 그랬어요. 자,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어때? 꿈을 꿔왔대. 무슨 꿈을 꿨을까요? 기계야, 기계. 근데 무슨 기계? That could become intelligent and make human-like decisions,예요. 그러면 become intelligent하고 make human-like decisions 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지적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자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몇백 년 동안 말입니다. 오케이? 자, there have been myths. 심지어 뭐도 있어요. 신화가 있대. 근데 무슨 신화? About robots, automatons. automaton이 자동장치란 뜻이에요. 뭐 자동장치, 뭐 자동기계장치 뭐 이런 뜻인데요. 아무튼 신화는 신화인데 뭐 로봇에 대한 거, 자동장치에 대한 거, 그리고 artificial 하면 뭐니? 인공적인이죠. 인공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신화 같은 게 또 있어 왔대. 근데 언제서부터 있어 왔어요? Since ancient Greece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약간 그 인공지능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 인공적인 존재,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갈망 같은 게, 그 탐구 같은 게 과거 그리스 시절에서부터 있었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면은 The Myth of Pandora. 판도라의 신화라 그래가지고 이 판도라가 누굽니까? Who released ills upon the world. 세상에 온갖 나쁜 것들을 해낸 그 판도라의 어떤 이야기 같은 거 있죠. 저도 막 판도라 이야기는 막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우리 판도라의 상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판도라라는 인물이 진짜 인간이기보다는 신이 억지로 만들어낸 인조인간 같은 거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뭐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신화에 따르면은 근데 판도라 같은 경우는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신이 만든 거래. 그러니까 약간 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판도라를. 알겠죠? 그래서 일반 인간이랑 다릅니다. 근데 무튼 이제 판도라한테 뭐 호기심이라는 어떤 그거를 줬어. 얘가 호기심을 느끼게끔 막 어거지로 프로그램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야 판도라야 여기 상자 있는데 이거 열어보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호기심이 있는 판도라는 뭐야 열어보지 말라고? 열어보고 싶잖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온갖 해악의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오케이? 아무튼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죠. 근데 무튼 그 옛날에 이제 판도라라고 하는 것도 그 신들이 막 어거지로 만들어 놓던 인조인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사람처럼 똑똑한 그런 어떤 그 기계와 같은 그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꿨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Likewise, 마찬가지로 literature throughout history, 역사 전체에 걸친 문학이 has dreamed of, 또 꿈꿨대요. 뭘 꿈꿨니? Creating human-like creatures, 인간처럼 생긴 그런 생명체를 만드는 걸 꿈꿨답니다. 그리고 thinking machines니까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걸 꿈꿨대요. 예를 들면은 뭐 메리 셜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게 있대요. 오케이. 그 프랑켄슈타인도 그거 아니야. 그 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과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사람들의 어떤 시신의 부분들을 어떻게 막 조합하고 뭐 전기 자극을 어떻게 줘가지고 뭐 인공인간, 그러니까 인공 괴물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뭔가 좀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라는 말로 연결을 잘 했죠, 지금? 맞죠? 그럼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런 신화에서부터 어떤 뭔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물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문학작품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 맞죠? 너무 연결이 자연스러운 거지. 자, 1950년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1950년에 영국의 수학자인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이 물었다는 거지. 뭘 물었어요? Whether machines could think and reason like humans.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요렇게랑 요렇게가 지금 병렬이에요. 오케이? 그럼 알렌 튜링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개발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일단 뭘 물었냐면 과연 기계라고 하는 게 think and reason like human이야.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reason이 추론하다거든요. 자,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걸 물었습니다. 기계가 정말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정말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개발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easure a machine's intelligence. 그 기계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whether the machines can think autonomously. 과연 기계가 자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튜링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대. 그럼 이것도 뭔가 사람처럼 사고하는 기계 같은 거를 만들어내려는 갈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1950년대까지 계속. 맞습니까? 그럼 3번, 2번도 너무 잘 이어지는 거잖아. 맞죠? 그래갖고 제가 그 튜링 테스트를 조금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위적으로 진짜 사람이랑 대화를 시키는 거야. 채팅을 시키는 거야. 컴퓨터 채팅 같이.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같은 거고 만들어낸 지능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진짜 사람이잖아요. 둘이 채팅을 시켜. 근데 이 진짜 사람이 이 상대방 기계죠, 기계. 이 기계랑 채팅을 하면서 이거 좀 어색한데요. 이거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기계 아닌가요? 이렇게 눈치를 채면은 탈락이고 이 사람이 기계랑 대화를 하는데 그냥 전 사람이랑 대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 튜링 테스트에서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A few years later 이제 몇 년이 지났어. 그럼 이제 1950년에서 이제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MIT Professor John McCarthy라는 인물이 코인드 했다. 코인이 뭐냐면 동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조어를 만들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래,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인공지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뭐 하면서 replacing the previously used expression automata studies. 이전에 사용되었던 표현인 뭐 자동장치 연구를 대체하면서. 그러니까 1950년대 한 중반 정도 이전까지는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없었다는 거지. 다 뭐요? automata studies라는 용어 사용됐대요. 오케이, 뭐 자동장치 연구. 근데 그러다가 1950 몇 년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인공지능 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막 휴대폰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뭘로 불러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잖아. 약간 이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3번도 연결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시간의 흐름대로 가잖아요, 지금. 맞죠? 그 다음, but, 그러나,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요, didn't stop. 벌써 이상하지 않냐? 잠깐만. 그러나, 인공지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란 말도 이상하잖아.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착착착착 뭔가 점점 오늘날의 인공지능으로 서서히 좀 역사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아니,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개발됐다며. 근데, 그러나로 연결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인공지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언제 인공지능을 앞으로 못 나가게 막 뭔가 막는 세력이 뭐가 있었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착착착착 시간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인공지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누가 멈추겠대요? 아니죠. 벌써 읽자마자 어색함이 느껴졌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연 설명. Its first major appearance, 그것의 첫 주된 등장은 was in a movie, 영화에 있었습니다. 아니, 뭐 아까는 무슨 뭐 문학에서였다며. 문학이나 뭐 그리스, 고대 그리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첫 등장은 영화에서였다라고 말한 것도 약간 어색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주된 등장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색해 보인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럼 벌써 어때요? 4번은 탈락이죠. 정답입니다. 이게. 끝. 어때요? 참 쉽죠? 네. 여기까지 딱 하는 거야. 해설 강의는. 넘어갑니다. 정답 4번은 완벽하게 잡아냈어요. 아, 근데 이것도 필요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라고 했어. 그럼 5번이랑 잘 연결되는지도 볼게요.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쭉.
그럼 그때 이후라는 게 뭐야?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개발된 이후로 쭉 인공지능은 has become the study and practice. 뭐가 됐어요? 연구이자 실행이 됐대요. 무슨 연구이자 실행? 지적인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연구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적인 기계냐면 프로그램된 지적인 기계죠. 뭐 하도록? 인간처럼 사고하도록. 끝. 됐죠? 그래서 5번이랑 연결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확실하다.